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도내 접경 지역을 찾아왔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재점화된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지 않고 민생 행보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이 후보는 특별한 지역에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세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강원 첫 방문지는 철원이었습니다. 이 후보가 나타나자 지지자들이 환호하며 맞이합니다. 역대 민주당 계열 대선 후보 가운데 철원을 찾은 사람은 이 후보가 처음입니다. 그동안 푸대접 지적을 받아온 이른바 취약 지역을 적극 공략한 겁니다. 이 후보는 시장 민심부터 살폈습니다. 시장 좀 크게 살려주세요. 저 너무 줄었어 지금 시장이. 다시 또 회복을 해야죠. 예, 진짜 그냥 옛날 모양 회복해서 열심히 노력할게요. 예. 경로당을 찾아 주민들의 고충도 들었습니다. 직선거리가 500m에 허가를 내줘요. 철원하고 1,000만. 재생에너지를 허가 조건을 좀 많이 풀어주셨으면 감사드리고. 제일 주력으로 우리가 할 일이라서. 정치권을 향한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제발 선거할 때는 국민을 위해서 뭐 한다 그래놓고 되고 나면 언제나 식으로 그냥 똥능하고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되니까 좀 너무 그냥 아주 속상하고 아주. 이 후보는 국가를 위한 일방적인 희생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구호가 그겁니다. 특별한 지정에 특별한 보상을. 또 군 유휴지 활용과 관광 개발 등 접경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철원과 화천 등 접경지 민심을 살핀 이 후보는 접경 지역을 평화 경제 특구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냈습니다. 내일은 강원 영동 지역으로 이동해 민생 행보를 이어갑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오늘 원주시가 시정자문위원회를 열고 지역 핵심 과제의 대선 공약 반영을 위한 방안 찾기에 나섰습니다. 원주시는 지난달 실질적 도시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해 강원도와 각 정당에 제안했으며 오늘 자문위에서는 해당 과제의 완성도와 당위성을 보강하고 공약 채택을 위한 전략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한편 원주시는 오는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첨단 의료 복합단지 유치를 비롯한 6개 분야 12개 주요 과제를 발표하고 대통령 선거 공약에 포함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제21대 대통령 선거 거소 선상투표를 접수합니다. 신청 대상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이 어렵거나 병원이나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 도서지역 주민이나 선박에 승선 중인 선원 등입니다. 주민등록지 자치단체 누리집에서 인터넷 신청은 물론 우편이나 방문을 통한 서면 접수도 가능합니다. 받지도 않은 월급이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유령 월급에 대해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회피하기 위한 건설업계 관행이라는 게 정설입니다. 좀 더 취재해보니 업계에서 감추고 싶어한 진짜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던 김모 씨와 유모 씨. 고용이 불안정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입장인데 서류상으론 대기업 부럽지 않은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옵니다. 실제 소득보다 최대 2~3천만 원이 더 찍혔습니다. 일하지도 않은 건설사에서 이들 앞으로 소득을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1년치 올라온 게 5천 몇백만 원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 달에 500 이상 수입을 받는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로카드 발급을 안 하는 분들은 사실은 밝혀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들어보지도 않았던 그런 현장에서 일당이 하루에 45만 원, 37만 원. 제가 하루 일당을 16만 원 받거든요. 과도하게 2배, 3일치 이런 일당이. 당사자들도 모르게 엉뚱한 업체에서 이들 앞으로 고용보험까지 들어가며 소득을 신고한 이유로 추정되는 건 공사비 부풀리기입니다.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들이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용직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들에게 돈을 지급한 것처럼 꾸미고 공사비를 부풀린다는 겁니다. 80억 공사라면 80억을 다 채워야 되는 거죠. 일단 근데 여기는 싼 인력으로 쓰고 막 값싸게 공사해놓고도
남기려고 그걸 다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자료들을 엄청 꾸며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미등록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면 비용을 처리할 방법이 없는데 일하지도 않은 내국인 앞으로 소득을 신고해 비용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가짜 서류를 만들어 놓으면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도 불법 고용 사실을 숨길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쓰면서도 외국인을 안 쓴 것처럼 자료가 다 꾸며져 있어요. 저희가 이제 고소고발을 해봐도 나갔더니 다 내국인 자료인데 뭔 소리냐 해서 그냥 돌아오는 거죠. 주지도 않은 돈을 줬다고 신고하는 유령 월급이 업계 관행으로 자리 잡았는데도 문제가 수면 위로 잘 드러나지 않는 건 건설사와 인력사무소로부터 일을 받는 일용직 노동자 입장에서 이들을 신고하기 어렵고 노동자에게 떨어지는 콩고물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용직 건설 노동자는 총 근무일수 252일을 넘기면 하루당 6,500원의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데 업체들이 허위로 근로기록을 만들어주면 어부지리로 근무일수를 채울 수 있어 이런 관행을 묵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계 사람은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을 노동당국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기존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개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내일부터 양구에서는 곰취 축제가 열립니다. 부드러운 식감과 향긋한 맛으로 봄철 입맛을 돋우고 있는 제철 곰취 수확 현장에 김준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봄내음을 가득 담은 초록빛 이파리가 비닐하우스를 가득 채웠습니다. 곰발바닥처럼 이파리가 널찍한 산나물, 곰취입니다. 부채처럼 생긴 이 나물이 양구의 대표 먹거리 곰취입니다. 수확을 앞두고 최상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양구 곰취는 1990년대 동면 팔랑리를 중심으로 재배가 시작됐습니다. 부드러운 식감과 특유의 향긋한 맛으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곰취 수확기를 맞아 농민들의 손길도 분주합니다. 올해 양구에서만 40여 개 농가에서 190톤의 곰취가 나왔습니다. 예상 소득은 25억 원. 양구 농민들의 효자 장목입니다. 곰취도 자연이 주는 선물인 것 같아요. 밤과 낮의 기온차. 그게 그 주요해서 곰취 향도 좋고 맛도 좋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구군도 매년 곰취 농가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농자재와 포장재는 물론 차광시설과 곰취 모종을 지원합니다. 올해로 22회를 맞이하는 곰취 축제도 개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곰취를 맛볼 수 있는 먹거리 부스부터 풍성한 공연과 체험 행사가 이어집니다. 축제장에는 먹거리 요금 상시 모니터링단이 운영돼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청춘양구 오시면 10년이 젊어지시고 모두 축제장에 오시면 봄의 향기, 곰취의 향도 느낄 수 있으니 많이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춘양구 곰취 축제는 황금 연휴 기간인 내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강원도 소비자 물가가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4월 강원도 소비자 물가지수는 117.96으로 1년 전보다 2% 올랐고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연속 2%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2% 올랐으며 신선식품지수는 4.6% 하락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0%로 보합세였고 공업제품 1.3%, 전기, 수도, 가스 2.1%가 올랐으며 서비스도 2.9% 올랐습니다. 원주시 의회가 저출생 고령화 대응을 위해 비혼 출생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시의회는 우리나라 출생과 양육 제도는 혼인 가정에 맞춰져 있어 비혼 출생일 경우 복잡한 친권 확인 절차와 양육수당, 육아휴직, 돌봄 지원 배제 등 전반적인 차별과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2023년 기준 전국 비혼 출산율은 2.5%로 OECD 평균인 42%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혼 중심의 가족 정책에서 벗어나 시대적 흐름에 맞춘 비혼 출생아 지원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정부와 강원도에 촉구했습니다. 원주시가 여름철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우산동 단계천에 이달부터 공유 우산을 시범 배치합니다. 원주시는 생태하천 준공 이후 단계천을 산책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지만 하천 흐름에 지장을 주는 나무와 그늘막 설치가 어려워 보행자들이 뜨거운 햇살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공유 우산 도입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자외선 차광 효과가 있는 우산 200개와 거치대 20곳을 단계천 주 출입구에 두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반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이 집중호우와 폭염,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평창군은 오늘 대책회의를 열고 기상 전망과 전년도 피해 사례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등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급경사지와 도로, 하천, 태양광, 관광시설 등 분야별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부문별 대응 계획도 재정비하고 재난 취약 지역 점검과 주민 통제 계획, 재해 취약자 대피 체계 등 현장 중심의 대응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는 구상입니다. 인지장애를 겪는 지인을 상대로 5년 넘게 기초생활수급비를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2019년 오랜 지인인 피해자를 만나 형편이 어려운 장애인이니 돈을 빌려주겠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545차례에 걸쳐 3,240만 원을 가로챈 59살 조모 씨를 징역 2년 6개월에 처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